안녕하세요. 카이스트 IP 영재기업인교육원 창조인문학 한국의 개혁개방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한국 근대외교의 개척자 이채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연이라고 하면 근대사에 대해서 생소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근대사 전공자들도 그다지에게도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인데요.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면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이런 근대 조선에도 이런 숨은 인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채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이름은 예차윤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초창기에 1880년대 영문으로 이름을 표기를 보면 이 씨들이 다 예와 같이 써놓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버너 오브 서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채연이 한성 판윤이라고요. 오늘날 서울시장에 해당되는 관직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때 사용됐던 명함입니다. 그래서 이걸 있는 그대로 읽으면 예차윤이 되기 때문에 일부 번역서들에서는 이채연을 예차윤이라고 잘못 번역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가 발견하시면 이거 오역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채연은 재중원 주사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이전에는 한학을 공부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 이전 기록은 없습니다. 1886년이고요. 경상도 칠곡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양반집안 자손이고요. 그리고 1887년 전보국 주사로 있다가 조미공사관 통역관으로 출발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지만 통역관으로 갈 당시에는 조선에서는 그래도 꽤나 영어를 한다라고 해서 통역관으로 갔겠지만 실제 거의 영어는 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다가 이제 1888년 1월 달에 도착을 해서요. 4월 달에 곧 영약 3단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해명을 위해서 이완용과 함께 귀국을 했다가 1888년 연말에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요. 그 이후로 1893년까지 약 5년간 미국에서 공사관 서기관 그리고 제4대 대리공사 제4대 대리공사에 취임을 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공사관 건물을 매입했다든지 론옥대학을 방문해서 유학생들을 보냈다든지 아니면 시카고 월드 콜럼비안 엑스포지션 시카고 엑스포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최초로 만국박람회에 참여했던 그게 시카고 엑스포가 되는데요. 1893년. 그때는 엑스포 광장 안에다가 메인 건물 안에다가 조그만한 한국관을 설치했는데 그런 과정도 대리공사로 있으면서 실무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죠. 그리고 귀국한 후에 공조 참여라든지 외무 참여라든지 농상부 협판, 농상공부 협판 이런 것들 관직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한성 판윤을 1895년에 처음 취임했고 5차례에 걸쳐서 거듭 발령이 나서 사망할 때까지 약 6년 동안의 횟수로는 6년이고요. 그만뒀다가 다시 하고 이런 걸까지 계산하면 약 한 5년 정도를 한성 판윤 역할을 맡았고 이 한성 판윤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서울 도시 개조 사업이라고 하는 아주 강도 높은 도시 계획을 도시 정비 사업을 실시하게 되죠. 그리고 한성전기 사장으로서 서울에 전차를 도입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고요. 1900년에 이때는 40살밖에 안 됐는데 의문에 독살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만 의문에 독살을 당해가지고 사망을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처럼 이 전체적인 양력을 보자면
이 당시에 활동하던 여러 사람들에 비해서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는 듯이 보이죠. 제가 굳이 이 자연을 따로 떼서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 자연에 대한 기록이 조선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상당히 많은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 1893년 9월 16일자에 실려 있는 기사입니다. 미스터 이 애톰, 이게 중의적인 표현일 텐데, 미스터 이가 집에 갔다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 이런 뜻인데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그 주미대리공사를 맡고 있었던 미스터 이채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근에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는 집에 도착을 해서 아주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볼 것은 그 왕도 만났다 이런 내용이 되고요. 미스터 이는 스플렌디드 뉴 하우스 큰 집을 아주 좋은 집을 서울에서 샀고요. 재밌는 것은 그의 아내 미세스 이는 so well remembered here 여기서 잘 기억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봐서 이채연 부인 배씨인데요. 배씨 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채연뿐만 아니라 미국 외교계에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미스터 이는 또 쓰기를 다시 미국에 돌아가고 싶다. 왜냐면 여기서 7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7년 가까이라고 하는 것은 1887년에 미국으로 출발을 해서 1893년에 미국을 떠났으니까 물론 중간에 한번 귀국했다가 돌아가는 그런 과정까지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년인데 실제로는 한 5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채연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미국에 지인들이 많았느냐면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워싱턴에 있는 많은 그의 친구들은 그가 다시 돌아오면 매우 기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름다운 부인 그리고 베이비 도터까지 그를 그리워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별것 아닌 기사일 수도 있고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놀라운 기사일 수도 있는데요. 놀랍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측면입니다. 오늘날에도 대사나 외교관이 워싱턴에 갔다가 서울로 귀국을 하겠죠. 귀국을 해서 서울에 살았다고 해서 그 동정을 한국 외교관의 동정을 워싱턴 포스트 같은 큰 신문에서 이렇게 긴 기사를 낸 예는 찾기 드물고요.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외교관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워싱턴에 주재하고 있던 외교관의 동정이 워싱턴 포스트에 실릴 정도로 워싱턴 외교계에서 굉장히 거물급으로 취급이 되고 있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이 기사를 통해서요. 이 기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1888년부터 1893년까지 이채연이 워싱턴에 머무는 기간 동안 이채연에 관련된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미국 신문에 남아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거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는요, 영약 3단을 준수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1888년 1월 달에 주미공사관 일행들이 신임장을 제정하고 주미공사관을 개설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영약 3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일부 공사관 직원들이 소환을 당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완용이었죠. 친일파 이완용 맞습니다. 이완용하고 이완용을 수행하고 귀국을 한 사람이 이채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긴 기사인데요. 이건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시카고 데리 트리뷴이라고 하는 신문에 1888년 4월 25일자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이상한 복장을 하고 있다. 머리에 새 장을 쓰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데요. 굉장히 이상한 복장을 하고 있는 조선 외교관들이지만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들이다. 그리고 매너를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들이 나와 있고요. 1888년 미국에 도착한 몇 달밖에 안 돼 있는 이 상태에서 이차연은 처음에 번역관으로 미국에 갔다고 했지만 이차연의 영어 실력이 별 볼 일 없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알렌의 일기에서 공식적인 통역관이었던 이차연은 바보인데 이디어트라는 표현을 썼죠. 바보인데다가 cannot speak English, 영어를 할 줄 몰랐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건 뭐 알렌의 편견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차연이 방문해서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 장면인데요. 기자가 먼저 이렇게 물어봅니다. You speak English? 이렇게 물어보니까 a little bit이라고 대답했죠. 아주 조금 할 줄 안다 라고 했는데 겸손하게 이차연은 말했지만 he speak the truth라고 해서 그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걸 봐서 이차연이 별로 영어를 잘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돌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는 이제 워싱턴이 싫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국에다가 보고할 게 있어서 돌아간다고 했는데 아마도 영역 3단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안스카에게 해명을 하러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시가를 피우고 있는 주미 서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이완용이 되겠습니다. 당시 미국 신문 사표가 참 재미있죠. 근데 이 질문들을 보면 상당히 이런 것을 동양에 대한 편견을 흔히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오리엔탈리즘에 사로잡혀 있는 편견에 가득 찬 질문들이 많이 납니다. Are you coming back? 돌아올 거냐? 예. yes, if we can.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오겠다. 이런 이야기. 이건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너는 미국을 좋아하느냐? 이러니까, 좋아한다. 그리고 미니스터와 2명의 서기관들이 워싱턴에 지금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클리브랜드 대통령 봤냐? 그러니까 봤다. 굉장히 대답을 짧게 하고 있습니다. 영어 실력이 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와 악수를 했느냐? shake hand with him. 했다. 클리브랜드 대통령 부인 만났냐? 영부인 만났냐? 그러니까 만났다. 예쁘더냐? 예쁘더라. 하면서 덧붙이는 게 워싱턴 걸 프리티라고 해서 모든 워싱턴 여자들은 다 예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외교관한테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뢰의 말이죠. 그리고 이제 누가 조선을 지배하느냐, 그러니까 킹이 고종이 지배한다라고 했고요. 그는 나이는 이제 36밖에 안 됐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왕세자는 15살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많이 있다. 그러니까 1886년이 되면 선교사를 비롯해가지고 외교관도 있고요, 선교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경고원 같은 외국어 교육기관의 교사로도 미국인들이 많이 가 있었고, 다이라고 하는 사람, 다이라고 하는 연무공원이라고 하는 사관학교 같은 걸 세웠는데요. 그곳에 교관으로 와 있던 다이 장군 같은 사람들 와 있었고요. 대략 잡아서 100여 명 정도의 미국인들이 있었으니까요. Yes, man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And English? 영국 사람들도 있느냐? 이러니까 a few라고 했고, he like American better. 그러니까 고종은 영국인보다 미국인을 더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고 나서 돌아갔다가 1888년 4월 달에 돌아갔다가 1888년 12월 달에 다시 귀국을 해서 그때부터 1893년까지 계속 남아 있는데요. 미국에 남아 있는데
특히 이제 두 번째 미국에 갈 때는 그의 부인 베시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1890년 그 10월 13일자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뉴욕 타임즈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 워싱턴에서 10월 12일 날, 한국 공사관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차연과 이차연 부인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데, 이 아들은 그 미국에서 처음 태어난 그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 참고로 그러면 그 한국인들이, 지금도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고, 교민만, 그 LA나 뉴욕에 살고 있는 교민만 1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지금 뭐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최초의 코리안 아메리칸 누구냐라고 하면 서재필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독립신문을 창간한 사람으로 더 잘 알려져 있고요. 한국 최초의 의사라고도 알려져 있고, 우리 갑신정변 하면서 갑신정변 행동대장이었던 사람으로 또 그 수업 시간에 다루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 서재필은요, 필립 제이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고요. 아예 이 이름을 살았습니다. 그 이후부터는요. 근데 이제 이 서재필이 1888년 갑신정변 이후에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1888년에 미국에 귀화해서 첫 번째 귀화한 아이가 될 테고요. 다음에 이제 서광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광서라고 하는 그 인물로서 189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1890년에 태어난 아이가, 한국인으로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아이였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 기사를 보면, 이채연이 얼마나 미국에서 화력이 대단했느냐면, 이건 볼티모어인데요. 볼티모어 선이라고 하는 그런 신문에 1890년 12월 25일 날 난 기사에 보면 Mr. and Mrs. 이차윤 in Baltimore라고 해서 이채윤 부부가 볼티모어에 크리스마스 휴가차 들렀다라고 하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뭐 별 내용은 아니고요. 친구 만나러 왔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여기 보면 they are mourning for their little baby라고 돼 있는데, 그는 그들은 이제 아이 때문에 굉장히 슬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who was 더 선이라고 하는 잡지에 목요일 날 본 것처럼 워싱턴에서 얼마 전에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지 2달 만에 죽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이 아이, 이채윤의 아이는 2달 만에 죽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당시에 조선 공사관에서 미국 주재 조선 공사관에서 미국 국무부로 보낸 공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3대 공사가 누구라고 했죠? 여기 보면 이완용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나라를 팔아먹은 걸로 알려져 있는 이완용이 제3대 대류공사였는데, 박정량 정권공사가 곧 귀국을 할 거고, 워싱턴에 올 거고, 그 전까지 이채윤이 나 대신에 대리공사로서 공사관을 맡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1890년 9월 2일자로 보낸 공문인데요. 실제로 이제 박정량은 돌아오지 않고 이채연이 1893년까지 제4대 대리공사로 주미공사관을 운영을 하게 되죠. 참고로 이완용은요, 굉장히 명필로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이고요. 영어 글씨도 필적도 굉장히 잘 쓴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그 이완용의 그 한문 글씨도 굉장히 그 명필이라서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가격은 형편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글씨만 예쁘면 뭐합니까? 사람의 인기가 워낙 없어서 이런 글씨를 집안에 두고 싶지 않더라고 해가지고 거의 뭐 헐값에 그 거래가 되고, 거래가 되더라도 저라도 그런 글씨 사고 싶지 않으니까요. 뭐 여담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이차윤의 공문이 됩니다. 이차윤의 공문이고, 이 공문 이게 이제 1891년 1월 10일 날 보낸 건데, 이제 주미공사관이 건물을 사서 이주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주미공사관 건물은 이게 이제 이차윤이 구입한 주미공사관 건물인데요. 조선이 미국과 유럽에다가 공사관을 개설을 했고요. 실제로 상주 대표부가 있었던 국가는 9개 국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임대해서 사용했고요. 나머지는 다 임대해서 사용했고, 여기 주미공사관만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공사관이 있다라고 하는 그, 조선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사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선이 독립국이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만큼 공사관을 유지할 정도로 부유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다고 하죠. 참고로 이 건물은 25,000달러에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로서는 상당히 비싼 가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생긴 건물이고요. 1905년에 을사늑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조약이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잃지 않았습니까? 잃었는데, 외교권을 잃으면서 일본으로 소유권이 넘어갔고요. 그래서 이게 뭐 단돈 1달러에 헐값으로 팔려 넘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만, 실제로 그 1달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고요. 한 10,000달러에, 25,000달러에 구입을 했는데, 일본이 을사늑약 이후에 이 건물을 빼앗아서 10,000달러에 헐값으로 팔아버렸다라고 했죠. 지금도 이 건물은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이 건물을 되찾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미국에 있는 교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건물을 대한민국 정부가 다시 인수하라라고 하는 요구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건물 주인이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는 이 건물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알고 있대요. 근데 실제로 뭐 워싱턴에서 이 건물 정도, 이 비슷한 규모의 건물을 사려고 하면, 뭐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그러니까 비싸도 뭐 22억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300만 달러 정도를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은 당신네 정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건물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지금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살고 있는 변호사가 매도를 거부하는 바람에 아직도 이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만간에 언젠가는 소유권을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건물을 구입한 사람이 이차연이었고요. 로노 대학의 드레어라고 하는 학장이 학생을 좀 조선인 유학생을 좀 보내달라고 이차연을 찾아갔는데요. 찾아갈 때 이 기록에 보면 1892년 3월에 워싱턴에 갔는데 워싱턴에 가가지고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어갔는데 The Little Kingdom of Korea own a handsome residence. 그러니까 조그만한 왕국인 코리아에서는 아주 잘생긴 그런 공사관 건물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기록으로 봐서 이 공사관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국위를 선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이제 로녹 대학의 드레어라는 사람이 쓴 걸 보면
이채연 부인과 함께 론옥대학을 방문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 이제 론옥대학 사람들이 긴장을 했다는 겁니다. 조선 남자를 본 사람은 드레어라는 사람이 보잉스턴에서 이채연을 본 게 그 유일했고요. 조선 여자를 본 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영접을 해야 될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 다행히도 그, 이채연 부인은 아주 작은 레이디는 말이죠. 영어를 꽤나 잘했고, 그리고 아주 상냥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상냥한 얼굴과 보이스를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채연이 이런 활동을 한 끝에 론옥대학에서 서병규라든지 의친왕, 고종의 둘째 아들이 의친왕인데요. 의친왕, 김규식, 독립운동가죠. 이런 사람 등 해서 이 조그만한 론옥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무려 34명의 조선인이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 유학을 보낼 때 첫 인연을 맺게 만들어준 사람이 이채연이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892년 2월 2일에요. 2월 2일에 그 백악관에서 외교관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이 이제 외교관들끼리 파티를 하는 그런 하루 종일 파티를 하는 행사였는데, 여러 행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점심을 먹고 나서 티타임을 가질 때 조선공사관에서 티타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주관을 한 게, 4시부터 7시 사이에 조선공사관에서 티타임을 가졌는데, 행사가 3개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행사가 조선공사관에서 한 행사였으니까, 1892년 정도가 되면 이채연이 상당히 워싱턴 사극에서 실력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이채연 부인만 하더라도 굉장히 영어를 잘했고, quite perfect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영어를 잘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손님 접대도 잘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채연이 귀국한 후에 한성판윤은 서울시장에 해당되는 벼슬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한성판윤 이채연 씨가 1896년이니까 귀국한 지 한 4년 후의 이야기인데요. 미국 철도회사 사람들과 광선회사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이달 22일에 밤에 청하여 저녁을 대접하였는데, 외국 음식으로 절차 있게 대접하야 외국 사람들이 조선 관인들도 외국 물정을 알고 손님 대접도 할 줄 안다고 칭찬을 하더라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차연이 음식을 차렸을 리는 없고, 이차연과 함께 미국에 가 있던 이차연의 부인, 배씨 부인이 미국 요리를, 서양 요리를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차연은 1900년 요절을 했고요. 이차연 부인도 더 이상 여성으로서의 한계 때문에 그다지 큰 기여를 하지 못했는데, 다만 한 가지, 대한제국기에 서울에서 제대로 된 서양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은 손타고텔이라고 해서요. 독일인, 프랑스계 독일인 손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호텔이 손탁 호텔인데, 손탁 호텔에 가든지 아니면 이채연 대감집에 가면 서양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귀국하기 직전이 되겠는데요. 1893년 3월 26일 날 순종이죠. 왕세자 시절 순종의 생일 축하연이 조선공사관에서 열렸는데, 이때 참석한 면모를 한번 보십시오. 브라운 판사 있죠. 세너터라고 되어 있는데 상원의원입니다. 프라이, 데이비스 이런 사람들. 레프레젠터티브는 하원 의원이죠. 하원 의원 딘스모어 같은 사람. 어시스턴트 세크레터리니까
차관 정도 되겠네요. 국무부 차관, 퀴니라는 사람, 그리고 제독, 그리고 미니스터, 그러니까 멕시코, 영국, 일본, 독일 이런 데에서 온 그 공사들,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 걸 봐서 상당히 이채연은 폭넓은 외교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로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카고 엑스포 기간 동안인데요. 당시 이제 시카고 트리뷴에서는 이게 이제 시카고 엑스포가 열렸던 그 행사장이고요. 이 행사장 안에 요 건물 안에 이렇게 조그마한 조선관이 개설이 되는데 이런 역할들을 실무자로서 담당을 했던 게 대리공사 이채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소녀가 사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사인을 해줬다. 이런 기사가 되는데 제목 보십시오. Koreans attract attention 해가지고 한국인들이 주목을 끌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긴 기사인데 생략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1893년에 공사 역할을 마치고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귀국 처음 한 일이 재밌습니다. 보면 1894년, 그러니까 고종 31년이죠. 갑오년에 식년시 진사 3등에 이채연이 합격을 했고요. 갑오년 식년시 갑과의 3위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에 급제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주미공사로서 아주 폭넓은 외교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난 이채연이었지만 그에게도 정식으로 과거를 급제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더 높은 관직으로 나아가기 어려웠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물론 이제 당시에도 고종의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실력으로 이렇게 과거에 합격한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간에 과거라고 하는 형식적 절차라도 거쳐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이 전문가들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몰랐다는 것을 얼마나 몰랐는지를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차 김봉직 내각이 들어서면서 참 재밌는 게 이 김봉직 내각이 들어섰다라고 하는 사실이 뉴욕 타임스에도 보도가 되는데요. 1895년 1월 30일이죠. 이게 이제 갑오개혁과 을미개혁, 그러니까 갑오개혁이 1894년이고요. 을미개혁이 1895년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개혁 작업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노비제가 폐지된다든지, 과부의 제가가 허용된다든지, 과거제가 폐지된다든지, 여러 가지, 개혁 작업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개혁 작업들을 주도했던 게 김홍집 내각이 되는데, 그 김홍집 내각에게 출범을 했는데, 제2차 김홍집 내각의 경우에, 특히 미국에서 활약했던 주미공사관에서 활동했던 외교관들이 전면에 포진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들어본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제1대 공사를 했던 박정량이라는 사람이 있죠. 박정량이라는 사람이 초대 주미조선공사였다라고 했고요. Minister of Education, 학부 대신에 입각을 하게 됐고, 이완용, 너무나 유명한 이완용. 이 사람도 3대 조선공사를 여긴 했었죠.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그러니까 외부 협판에 임명이 됐다라고 했고요. 이차윤, 이완용에 이어서 대리공사를 맡았던, 그리고 여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 well known here, 여기 잘 알려져 있는 이차윤은 여기라고 하는 게 워싱턴 말입니다. 농상공부 협판에 임명이 됐다라고 했고요. 아까 미국의 시카고 엑스포의 출품대원이라고 해가지고 총 대표, 시카고 엑스포의
조선인 총대표가 이제 정경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정경원도 시카고에 7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 사람이 법부 협판에 이용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법부 대신은 누구였느냐면 서광범이다. 그 미국 국적을 취득했던 사람 말이죠. 갑신정변을 주도했고 미국으로 망명해서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따고 미국에서 어렵게 살다가 그 청일전쟁이 벌어지면서 사면령이 내려서 귀국을 했고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서 법부 대신에 임용이 되었으니까 상당히 그 높은 벼슬에 임용이 됐다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아무튼 이 서광범은 미국 국적자 중에서 외국 국적자 중에서 조선과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을 통틀어 가지고 최고위직에 오른 사람이 서광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채윤은요 한성 판윤으로 오랫동안 재직을 하게 되는데 1차, 2차, 3차, 4차, 5차라고 해서 사망 당시까지 1895년부터 사망 당시까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한성 판윤으로 재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책인데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고 Korea and Her Neighbors라고 하는 책인데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고 번역본도 나와 있는데요. 그 번역본에 보면 그 책에 보면 이채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밤늦게 이제 한양에 도착해 보니까 한양 그 도성문을 열어주라고 하는 명령은 강력하고 똑똑한 우두머리인 이채연 씨의 권위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이채연 씨는 그의 지휘 아래에 있는 서울 서쪽 지역의 쓰레기 더미와 악취를 제거함으로써 거리를 깨끗하게 만든 장군이다. 라고 해서 귀국 후 이채연의 주된 업적이라고 하는 것을 워싱턴에서 굉장히 오래 살다 보니까 서울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서울을 대대적으로 개조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나서게 되었고 그 덕분에 이채연이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한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깨끗해졌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한성부 도시 개조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가부개혁 이후 이채연은 5차례 한성 판윤을 역임하면서 한성부 도시 개조 사업을 주도해 나가는데요. 조선왕조 500년 도읍지 서울을 근대도시로 탈바꿈시키고자 한 시도는 갑신정변 직전 김옥균이 치도론을 제기한 이후에 개화파 인사들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모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한성부 개조 사업이 시작된 것은 대한제국이 개국하고 독립협회가 결성된 1896년 이후가 되는데요. 내부령에서 주요 간선도를 침범한 무허가 가옥들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경우궁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오늘날 덕수궁인데요. 경우궁 대한문 앞을 중심으로 방사상도로 동그란 데다가 집교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도로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도로를 닦고 도로를 무단 침범해 있는 무허가 건물들을 철거하고요. 그리고 도로에다 쓰레기 내버리고, 그리고 조금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도로에다가 아무데나 소변과 대변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못하게 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주로 한흥부 도시 개조 사업에서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독립신문에 보면 이 기사가 3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푸주 규칙을 제정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 기사를 보죠. 이 3기사가 다 이채연이 등장하는 기사입니다. 대표적인 기사 한번 봅시다. 한성부에서 오서자네라고 되어 있는데, 오서는 한성부를 5개의 경찰서가 관할하는 5개 지구로 나눴거든요. 그 오서자네면 한성부 내 전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 수리하라고 방을 사면에 붙이며 경무청과 협의하여 인민지휘하는데 남성 경무관 김정식 씨가 직무를 근실히 하여 소장 방 내 도로를 수리하며 길가에 가가와 이제 무허가 건물이죠. 가가와 차양이 나온 것을 다 떼고 개명한 나라 길과 같이
되게 신칙하니 진실로 가히 경무관이라 할 것이며 경무관 이종화 씨는 내부 대신 박정양 씨와 한성부 판년 이채연 씨와 함께 그 전에 개명한 나라에서 유람하여 이거는 이제 미국 공사관에서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범백사의 문명 진보코자 하는즉 아마 길수리 하는데 잘할 듯 하더라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한성부 도시개조 사업이 외교관 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독립신문에서도 보여주고 있죠. 관련 기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은 개혁을 하다 보면 이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이 바뀌면은 다시 원상복귀 시키려고 하는 그런 수구 세력들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걸 비판한 건데 재밌는 기사가 있길래 한번 봅시다. 김재풍 씨가 먼저 경무사로 있을 때 경찰 간부죠. 정부 명령을 받들어서 요사 실언으로 신당을 헐어 백성의 패망을 덜었다니라고 하는 건데 신당이라고 하는 건 굿하는 데 있죠. 무당이 살던 집을 서울 시내에 있는 무당집들을 다 없앴다라는 겁니다. 경무사 김재풍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신당 위하던 사람들이 말하되 신당을 헐다가 그 벌로 경무사가 갈렸나니라 하고, 그러니까 경무사로 있을 때 신당을 헐었다가 곧 경무사에서 쫓겨났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신당을 허는 벌을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당을 다시 위하되 지금까지 금하는 이가 없으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김재풍이 물러나고 나서 기껏 헐었던 신당을 다시 세우게 되지만은 다시 신당을 세우는 것을 막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찌 애탄치 아니하리요. 이채연 씨가 지금 정부 명령을 받아 길을 범한다라는 거죠. 길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무가 집을 짓는다는 거 하는 것을 다 헐고 길을 일심케 수리하니 참 개명한 세계라.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리요. 여론의 지지를 받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서울 도시개조 사업이 적어도 독립신문에서는 굉장히 큰 지지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채연 씨가 서울시장에서 물러나면, 한성 판윤에서 물러나면 곧 다시 헐었던 모가 건물들이 다시 생길지도 모르는데 이런 일을 철저히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도 이채연이 순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길가에 나와 있는 길가의 모가 건물들과 차양을 친 것들을 다 헐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요. 자, 이 기사는요. 이채연이 아무래도 서양 경험이 많다 보니까 조선이 부강하게 되는 하나의 방법으로 상업을 육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요 다음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대조선 저마 제사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한미합작으로 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제사회사, 그러니까 실을 자아내고 옷감을 짜는 그런 회사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채는 이거 외에도 한성전기회사 같은 그런 민간 기업의 사장도 역임을 하게 되죠. 여기 보면 이채연이 이채연이 독립협회 회원으로 굉장히 많은 연설도 했으니까요. 이채연의 연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산업공상 가리지 말고 누구나 자기 맡은 바 직분을 다 하면 그게 애국이고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평범한 그러나 지키기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연설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독립협회에서 주관으로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게 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두 번째 토론회의 주제가 위생을 위해서 도로를 개정해야 되느냐 이런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때 이채연이 유기환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도로를 개보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 나섰는데 이때 이제 조민희라는 사람이 이채연이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찬조 요소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채연은 지금 큰 길만 닦고 있는데 큰 길만 닦고 작은 길을 정비하지 않으면 큰 길에서 버리던 쓰레기들을 작은 길에다 다 버려서 작은 길 주위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더 위생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개수 사업, 그러니까 서울 개조 사업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서울 개조 사업을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큰 길뿐만 아니라 작은 길까지 다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담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채연이 이건 영원히 물러난 건 아니고 잠깐 물러난 사이에 이채연이 서울시장에서 물러나는 게 안타깝다라고 하는 기사도 나와 있고요. 굉장히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업적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나오는 게 이채연입니다. 이채연이 교감으로 나왔네요. 광흥학교라고 하는 것을 세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채연은 한성부 재판소 재판장까지도 겸직을 하게 되는데, 이건 뭐 이채연만 겸직한 게 아니라 서울시장이 서울시 재판소 총책임자까지 겸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법률을 공부할 법학과였죠. 법률을 공부할 인재를 세우기 위해서 광흥학교라고 하는 학교도 세워서 부학들을 공부시켰다, 이런 것들을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이렇듯 많은 업적을 남겼고, 또 하나는 결국 거의 죽음과도 연관되는 문제인데, 이채연은 한성전기회사라고 하는 한국 최초의 전기회사, 오늘날 한국전력의 전신이 될 텐데, 이것을 한미합작으로 설립하게 됩니다. 최초로 설립된 것은 1898년인데요. 황실이 단독 출자를 바탕으로 친미 계약파 관료, 이 사장이 이채연이었으니까 이 사장을 하기 위해서 한성판윤 자리를 내놓은 것은 아니고요. 한성판윤과 한성전기회사 사장을 겸직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서 설립한 최초의 전력 회사가 한성전기회사입니다. 나중에 1904년에 한미전기협사 전기회사, 그러니까 미국인 단독으로 경영하는 회사로 넘어가게 되죠. 원래 차관을 냈는데 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지불을 못하는 바람에 운영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전등이 설립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유명한 에디슨 있죠, 발명가 에디슨이 에디슨 엘렉트릭 라이트 컴퍼니라고 하는 것을 세계 최초로 설립한 게 1878년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뉴욕에 전등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1882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전등을 도입하느냐면 보빙사가 방문했을 때 전등 도입을 협의를 했고요. 1884년에 에디슨 컴퍼니와 도입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1884년 9월이니까요. 그러니까 뉴욕에 불이 들어온 지 2년 만에 조선에서 또 불이 들어올 정도였으니까, 불이 들어올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런 거 수입하는 데 있어서 조선이 늦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하지만 이제 갑신정변으로 무산이 됐고 처음 들어온 것은 1887년이었습니다. 참고로 이게 건달불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비용이 많이 들었고요. 건달처럼 돈을 많이 뜯어갔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비용이 많이 들었고, 켜지고 싶으면 켜지고, 켜지기 싫으면 안 켜지는 듯. 그러니까 껐다 켜졌다가 자기 마음대로 됐기 때문에 건달불이라고 초기에는 일컬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뉴욕타임즈 1884년 11월 14일자 기사에 보면요. 중미공사 푸트가 미국 공사 푸트가 토머스 에디슨 컴퍼니하고 서울에 전등을 놓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성전기회사
사장의 이채연이 1898년 2월 달에 취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1898년 9월 달에 기공식을 가지고 1899년 5월 달부터 영업을 개시하게 됩니다. 서대문부터 청량리까지, 그리고 종로에서부터 용산까지, 그리고 서대문부터 남대문까지 하는 세 가지 노선이 개통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참고로 이제 이채연은 철도 사무까지도 맡아보게 됐는데 아무래도 근대문물을 유지해 나갈 만한 실무 책임자가 드물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그 활윤거가 기차인데요. 기차 구경을 하는 거, 기찻길이 처음 오니까 기차가 내왕하는 것을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상하기 쉬운 거로, 다치기 쉬운 거로, 다친다라고 하는, 기차에 부딪히면 다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거의 사망이 대부분일 텐데. 그래서 이제 이채연 씨가 농산공부에서 보고하여 그 철도길 주위에 사람들이 구경 못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독립신문 1899년 9월 27일자에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듯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던 이채연이 왜 1900년에 요절을 했느냐라고 하는 건, 윌리엄 샌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조선 국왕의 외교 고문으로 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Undiplomatic Memory라고 하는 책을 간행했는데, 이때 보니까 이채연이 독살당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독살당하면서 자기를 급히 불러서 찾아가니까 독을 먹고 신음하고 있어서 어떻게 된 일이라고 했더니, 어떤 지체 높은 사람 집에서 초청되어서 밥을 먹고 났는데 아무래도 독을 먹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을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죽었다라고 하면서요. 그는 마지막 남기면서, 그럼 도대체 누가 너를 독살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네가 알아볼 수가 있을 거고 내 입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죽었다고 했는데, 샌즈는 애석하게도 누가 이채연을 독살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기록을 보니까 주미공사였던 주한 미국 공사였던 알렌이라는 사람이 미국 국무부에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친로파였던 이용익이라는 사람이 이채연을 독살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이게 이제 친미파와 친로파의 개혁의 주도권을 놓고 싸우다가 친로파에 의해서 제거가 된 것이 이채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애석하게도 이 이채연이라는 사람이 살아 있었다면 1905년 우리가 을사늑약을 체결하면서 외교적으로 위기에 몰렸을 때 어쩌면 더 크게 외교적으로 활약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채연은 1900년에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채연이 주미공사 기간에 쌓았던 광범위한 외교적 네트워크를 조선이, 대한제국이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이채연의 외교활동과 서울 도시개조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조선의 테크노크라트들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10번에 걸친 모든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번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